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차에 이어 2차에도 저희들의 청구를 이제 각하했는데요. 현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 조항, 이제 검수완박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검사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심판 대상 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 대상, 그 내용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이제 이 청구 자체를 기각하는 것과 각하하는 것은 사실상 패소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만은 법률적으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정신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이제 의미의 기각인 것이고, 각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청구인들이 따질 자격이 없다. 이제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제 도의적인 자격이 아니라 이제 법률상 요건의 자격인 것인데요. 검수완박법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권리 의무가 제한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법 기술적인 소송 요건적인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부분, 납득하실 부분은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권리 구제 절차인 민사소송 같은 경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소송을 이제 제기하는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유사한 측면이 있게 합니다만은,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해달라라는 그런 헌법 정신에 따라서 1987년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출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일반 소송과 달리 이런 당사자 요건, 기본권의 자기 관련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던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개인의 권리 구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기본권 자기 관련성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이제 본연의 기능, 헌법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들을 광범위하게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그간 이런 기본권 자기 관련성에 대해서 폭넓게 성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두환 550 정권 때 이제 국제그룹이 재무장관의 발표에 따라서 해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민주화가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니까 국제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양정모 씨가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워낙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다 보니 이제 민사나 형사적인 일반적인 이제 법적 절차로는 이제 청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소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이슈가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나아가 살피건대의 제3자 인수 시기의 국제그룹 해체의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제 이미 종료돼요. 국제그룹은 이미 이제 해체되었으니까요. 나름대로 새 질서가 형성되었지만, 즉 헌법재판소가 이 국제그룹 해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해산된 국제그룹이 다시 복원되는 것도 아니고, 양정모 회장 이런 분이 개인적인 손해를 보전을 해주는 걸 우리 헌법재판소가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양정모 회장이라던가 그 국제그룹의 어떤 사태가 과거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예전에 어떤 잘못된 국제그룹 해체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앞서 검수완박법 헌법소원 사건 내에서 헌재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기본권에 대한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되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건, 국제그룹 해체 사건은 원칙으로 재산권의 보장과 사형기업의 자유를 골고안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사형기업의 생성, 발전, 소멸, 정리천상 등 기업의 활동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헌법적 한계가
판시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고, 여기에서 아직 미결인 헌법상 중요한 문제가 해명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심판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미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기묘한 상황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여 왔던 바이다. 기본권의 어떤 구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지만 헌법적인 어떤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이라던가 국민들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소송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어떤 정신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 전부까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중요한 헌법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권 자기 관련성들을 그래도 폭넓게 해석을 해서 결정을 해왔던 사건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수사권 행사에 관한 문제가 국회에서의 어떤 여당과 야당의 문제,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최근 이재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경이 그냥 일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에 외압이 있니 없니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좀 남아있었더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해경이 외압에 따라서 허위의 발표를 했을까요? 최근 밝혀진 이은혜 사건의 경우 물론 경찰에서도 이러저러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고, 검찰도 최초 사건의 가평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이제 수사 지휘를 했던 이제 검사가 이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경우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된 것이 이은혜 사건의 내막이 그나마 밝혀진 가장 큰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특히 헌재 결정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간통 같은 경우 유형 결정 내었죠. 민사 문제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지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간통했다는 위자료 산정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그 예산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거나 귀국할 계획도 없는 이들한테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만으로 그렇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과정 합당한 것입니까?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대다수의 여론과는 분명히 배치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지금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 3명을 지명합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농공행상,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인사덕치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신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 필요성을 부정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대표와 상의해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사안들, 더 내용도 물론 제가 더 추가로 보완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이 왜 따질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따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